지금 한국은 지난 1945년 해방 후 날뛰던 친북 공산 세력보다 더 심각한 친북 세력들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 당시 이들 공산 친북 세력은 우파 정권의 강력한 절대로 더 이상의 위험은 막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와 같은 세력들 앞에 우파 정권에서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친북적 좌파 정권에서 간첩을 부정하며 북인하는가 하면 이들의 포섭대 정권 반대를 외치며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들에게 심지어 지원금까지 지급해온 정책은 한국을 더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 잠입한 북한 간첩들은 국내 정보를 빼내고 이를 위해 현지 협조자들을 포섭하는 소극적인 단계였지만은 지금은 남파 간첩으로 하여금 한국 내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부급 협조자를 포섭하며 궁극에는 이런 단체들을 앞세워 지난 1950년 적화 통일을 위한 전면전 대신 현지에서의 봉기를 일으켜 적과 통일을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간첩 침투 전략이라고 귀순 간첩 등 북한의 대남적과 정책에 정통한 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남 감청의 지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민노총에 침투해서 지도부를 포섭했던 간첩이 북한의 차관보급이라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날 단순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의 개인적 포섭이 아닌 민노총 같은 사회단체를 포섭하면서 현지 봉기에 의한 척과 통일을 이룩하려는 작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민노총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활동보다는 정권 타도 등 정치적인 활동을 벌이며 파업이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좌파 정권은 해방 후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4.3 제주 폭동 등 곳곳에서 발생한 국가전복 폭동 진압을 좌파 정권은 필요 이상의 의미를 첨부해 정의로운 의거로 과대하게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5.18 광주 사태도 시작은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순수한 출발이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며 시위자들이 무기고를 털고 무장을 하면서 계속 시위를 벌였다면 현지 봉기를 획책해 적화 통일을 하려는 한국 내 간첩 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면서 이를 올바른 역사적 관점에서 잘잘못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미화만 하며 성역으로까지 만든다면 현재 북한 간첩에 포섭되는 좌파 단체가 의거를 내세워 국가 전복을 기도할 때 이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외면하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의 현실을 한국 밖에서는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조차 설마 그런 일이 하며 해외에서는 보이는 자국 내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이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나 심지어 친북 좌파들까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을 앞세운 실질적 반공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얻어진 것으로 또 친북 좌파 집단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외면하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을 독재로 폄하하는 데서 한국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위험을 직시하고 강력한 정책을 구사해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머뭇거리는 데서도 그 위험은 더해지는 것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오래 지속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들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